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감사합니다. 네, 네. 수석님이시죠? 네. 네. 자기소개 간단하게 먼저. 네, 소비자부에서 금융사기 예방팀 맡고 있는 박현준 수석입니다. 사실 제가 딱 네. 처음 보자마자 말을 놓고 시작하는데 제가 지금 반말이 안 나와가지고 네, 계속 이게 타이밍을 보고 있긴 예, 한데 아 이거 어떡하죠? 시원하게 허락해 주시면 제가 예. 시원하게 말을 놔볼게. 해봐. 오늘의 주제 보이스피싱이야. 보이스피싱 사기가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? 난 뉴스에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보는 것 같거든? 어때? 기본적으로 보이스피싱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줄어드는 추세라고 보면 되긴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정부에서 이번에 일괄지급정지 같은 그런 정책을 정책 같은 거를 하면서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에 금융기관에 한 군데만 전화해도 내 모든 계좌를 지급정지를 한 번에 다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신속하게만 신고가 되면은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기도 하죠. 아, 이제까지는 그게 안 됐던 거야? 그게 안 됐었고 일일이 다 금융기관 각각 전화해갖고 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긴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이제는 유선으로 다 가능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 뭔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보자. 법적으로 좀 딱딱하게 얘기하면은 보이스피싱은 전기통신을 사용해서 전기통신이라면 우리가 많이 쓰는 스마트폰 그다음에 전화기 컴퓨터 뭐 이런 류의 전기통신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기망하거나 협박하거나 사기를 쳐서 본인의 이익을 취하던가 아니면 제3자의 이익을 취하는 거를 전기통신 금융사기라고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목소리로 통화로 속인다고 해서 우리가 아는 보이스피싱이 되는 거고. 목소리로 안 속이고 뭐 문자로 속이면 문자로 속이면은 스미싱이 되는 거고. 그러면 보이스피싱 유형에도 좀 여러 개가 있을 것 같거든? 전화로 협박하거나 뭐 이런 경우는 사실 드물고 대부분의 경우에 카카오톡으로 자녀를 사칭해서 엄마 나 스마트폰 액정 깨져서 지금 통화가 안 되니까 지금 스마트폰 빠르게 만들어야 되니까 내가 엄마 그 정보가 좀 필요해서 엄마 신분증, 계좌번호, 심지어는 비밀번호 거기에다가 앱을 보내주고 앱을 까는 순간에 스마트폰 엄마 폰을 다 장악을 당하는 거지.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정보를 유출해서 이제 사기를 치는데 사기범들이 되게 악랄한 게 부모님 정보를 가지고 거기 있는 돈만 건드리면 괜찮은데 보험을 들었으면 보험 가지고 약관 대출 받고 카드가 있으면은 카드론 받고. 그럼 실제로 본 사례 중에 액수가 가장 컸던 게 어느 정도? 말해도 되나? 한 3억 8천? 3억 8천? 3억 8천. 그리고 얘네들이 되게 빠른 게 대포 통장을 중간에 여러 개를 사용해 갖고 해외에서 돈을 빼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당하고 나서 뭐 1시간 뭐 그 정도 내에 그냥 뭐 다 정리를 할 수 있게 먼저 준비를 다 해놓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무섭다고 할 수 있죠. 혹시 자녀 있어? 얼굴은 있을 것 같긴 하거든. 2명. 2명? 얼굴을 보니 있을 것 같아. 근데 안드로이드는 그런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아이폰은 안 그렇다고 알고 있거든. 맞아? 앱을 아이폰은 사실 좀 깔기가 힘들고 보안이 좀 강해가지고 그러기는 한데 앱을 안 깔고 본인 비밀번호하고 신분증하고 계좌번호 보내주면은 다 나간 거기 때문에 정보를 다 준 상황에는 손을 쓸 수가 없지. 근데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악성 앱을 탐지를 잘해가지고 악성 앱이 만약에 깔려가지고 우리 쪽에 알파 앱을 구동을 시키게 되면 자동으로 꺼져버려. 정보보호센터. 역시 신한투자증권 최고구만. 근데 요즘에 되게 웃긴 게 사기범들이 알뜰폰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그래. 아이폰 사용해. 왜? 진짜? 추적하기가 힘들거든. 추적하기가 힘들어서 아이폰을 사용해. 그래서 우리는 또 그걸 역으로 이용해서 아이폰이 접속되는 경우에 뭐 다 얘기해. 그치. 올해 특히 아이폰 관련한 걸 되게 많이 만들었어.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그치. 있고 계속 우리가 최근에 좀 유행하는 그런 최근에 제3자 사기라고 해서 요거는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범이 돼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내가? 갑자기? 어떤 경우냐면 이제 고액 아르바이트, 고액 알바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모집을 하지.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상품권 같은 거 이제 그 계좌 주면은 거기에다가 보내주겠다. 돈을 보내주면은 상품권을 사서 핀 번호를 우리한테 보내주면은 수수료를 10%를 주겠다.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는 거거든. 금액이 점점 더 커지는데 해주는 입장에서 보면은 돈이 내 돈도 아니고 나는 수수료도 받고 하니까 좋잖아. 근데 어느 날 금융기관에서 전화가 오는 거야. 보이스피싱 신고가 됐다고. 진짜?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내 계좌를 세탁을 한 거야. 자금 세탁을. 그러니까 중간에 내가 끼인 거지.
거기다가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연루돼 버린 거기다가 이제 나는 수수료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보이스피싱 범하고 공범이 돼버리는 케이스가 있지. 좀 안타까운 게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이 잘 안 되니까 고액 알바 이런데 혹해갖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. 금액이 작으면은 그래도 합의라도 봐갖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으로 신고가 되게 되면은 신고된 계좌는 다 지급 정지. 나머지 전체 금융권에 있는 계좌는 대면 거래만 가능한 거야. 요즘 다 비대면 거래. 그러니까 문제는 그 채권 소멸 절차라고 하는데 그게 끝나게 되면은 끝나기 전까지 내 모든 계좌가 비대면이 다 막히게 되는 거고 대상되는 계좌 빼고 그러고 나서 그게 끝나면은 대포통장 명의인에 등록이 돼 은행연합에. 그러면은 3년 동안 신규로 계좌 개설이 안 되는 거야. 문제는 이제 취업하는 사람들이 그게 남게 되니까 취업하기도 사실 좀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. 와, 근데 이런 거 있는지 사람들 잘 모를 것 같아. 이런 거는 좀 많이 아셔야 되는 게 고액 알바라든지 이제 뭐 이유 없이 나한테 무언가를 이렇게 뭐 준다. 이득을 준다 한다는 경우는 좀 의심부터 해봐야 될 것 같고. 다른 경우가 있는데 내가 그 금 같은 거를 같은 데서 파는 거야. 금을 당근에서 파는 사람도 있어. 있어. 없을 것 같지만 있어. 진짜 있어. 그래서 이제 그 돈이 입금된 걸 확인하고 금을 실제로 만나서 줬어. 근데 다음날 보이스피싱이 신고가 들어왔어. 왜냐면은 그 돈 받은 게 그 보이스피싱 범이 사기를 친 돈이야. 얼마나 억울해. 나는 금도 뺏겼지, 돈도 들어왔지. 근데 다행히 이런 경우에는 이의제기라는 걸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거든. 대부분의. 어디다 나 억울하니까. 금융기관에 금융기관에 억울하다고 이의제기를 하면 재화의 용역의 대가에 의해서 내가 이거를 그 돈을 받은 거야라는 거를 입증하게 되면은 이제 그 신고가 없던 걸로 할 수가 있거든.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. 아까 스미싱 이야기도 잠깐 나왔잖아. 스미싱은 뭐야 정확히? 그러니까 문자를 가지고 그러니까 낚시를 하는 거지. 예를 들어서 이제 돌잔치니까 뭐 하고 본인의 이제 뭐 카드가 발급이 됐다 아니면은 뭐 택배를 보내야 되는데 뭐 택배가 잘못됐으니까 맞아. 이거를 클릭해 갖고 맞아. 뭐를 해야 된다. 근데 그걸 클릭하게 되면은 거기에 입력하는 게 다 내 정보인 거야. 그래서 내 정보가 입력이 되게 되면은 내가 사기 계좌로 쓰이는 거야. 대포 통장 만들어지고 대포폰 만들어져 갖고. 나도 그런 모르는 경우가, 사이에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? 그러니까 모르는 문자는 다 그냥 지워버리면 돼. 그리고 돌잔치 그래도- 오잖아. 돌잔치 뭐 결혼 축하 이런 거 오면 전화를 해. 축하한다고. 그러면 돼. 그러네. 아까 액정 깨져서 뭐 엄마 정보 줘 그러면은 옆에 사람 빌려갖고 전화해라 이렇게만 하면은 다 끝나는 거야. 그래도 혹시 몰라서 진짜 깜빡 속아서 앱 설치를 해버렸어.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돼? 놀라지 말고. 놀라지 말고. 앱이 설치됐다 그러면은 앱을 삭제하면 되지 뭐. 삭제하고 그다음에 그래? 스마트폰을 꺼. 끈 다음에 어. 그 AS 센터에 가갖고 내 거 스마트폰 봐주세요 하면 되는데 내 정보가 혹시라도 그 유출이 됐을 수가 있으니까 금융감독원 사이트 있어. pd.fs.or.kr 들어가서 개인정보 노출자를 등록을 하면은 돼.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친절하게 알려줘. 그 폰 개설 확인하시라고. 그럼 거기 들어가서 내가 폰이 새로 개설된 게 없을까 해서 들어가서 확인 한번 하면은 되고, 거기서 더 내가 불안하다 하면은 거래하는 금융기관 전화해서 내 계좌 일괄 지급정지 신청하면 돼. 놀랄 필요 없구나. 놀라지 필요 없어. 말고 놀라지 말고 차근차근. 1588-0365 1588-0365 기억하세요. 오! 야, 이거 한 시간도 할 수 있는데, 더 할 수 있는데. 불량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아. 언제 이런 거 해보겠어. 아까 막 떨린다고 하더니 이제 전혀 없지. 기회에 아나운서를 좀 어떻게 바꿀 수 없을까?